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 윤동주를 만나러 옛 북간도로 갑니다. 북간도는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이자 우리 선조들이 오랫동안 살았던 곳입니다. 1860년 이래로 많은 농민들이 이주했고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가 일어난 곳이 바로 이곳 북간도입니다. 해란강을 끼고 있는 비옥한 땅 용정. 용둘의 우물이 있어 용정이라는 지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용정 시내를 지나 20분쯤 더 가면 윤동주 생가가 있는 명동촌에 다다릅니다. (1899년) 삶이 어려웠던 조선을 떠나 북간도에 이주한 조선인들은 이곳에 마을을 세우고 정착했습니다. 명동은 그 후 민족교육과 독립운동의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됩니다. 1917년 12월 30일 이 명동촌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해처럼 빛나라라는 이름. 소학교 때도 윤회환으로 불렸던 소년 윤동주란 이름은 중학교 진학 때부터 쓰였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생가 앞에는 조선족 애국 시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윤동주가 조선족 애국 시인이 아닌 이유를 알아봅시다. 첫째, 중국은 1949년 세워지고 1950년부터 민족 식별 사업을 시작하여 조선족이라는 명칭을 만들어냅니다. 윤동주는 1945년 옥사했으니 이 명칭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둘째, 조선족 애국이라는 말은 중국 소수민족 중 하나인 조선족이 중국에 애국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윤동주는 중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입니다. 셋째, 별에는 밤이란 시에는 중국 소녀들의 이름에 이국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국은 남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윤동주에게 중국은 어지러운 조국을 떠나 잠시 살고 있는 남의 나라였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넷째, 일제의 윤동주 판결문에도 윤동주의 본적은 함경도로 되어 있습니다. 눈을 감는 순간까지 우리나라의 독립을 바랐던 시인에게 조선족 애국 시인이란 명칭은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하루빨리 바르게 고쳐지면 좋겠습니다. 1900년경 할아버지가 지은 이곳에서 윤동주는 14년 동안 살았습니다. 1983년 철거되었다 해외 한민족 연구소의 주선으로 1995년 복원되었다고 합니다. 집은 밭 전자 구조로 가운데에 정주관이 있는 함경도 집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엌과 방, 거실의 기능도 했던 정주관입니다. 북쪽이라 날씨가 추워서 방들이 붙어있고 온도를 이용하여 따뜻하게 했다고 합니다. 가축들이 추울까봐 외양간이 실내에 있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생가에는 물맛이 그렇게 좋았다는 깊은 우물이 있습니다. 이 우물을 소재로 윤동주는 자화상이란 시를 썼습니다. 오늘도 구름, 하늘, 바람과 가을을 담고 있는 우물을 지나 윤동주가 다닌 명동 소학교로 향합니다. 명동학교는 학전으로 세워졌습니다. 북간도에 이주한 조선인들은 명동촌을 세울 때 교육기관을 짓기 위해 학전을 먼저 마련했다고 합니다. 학전에서 나오는 수입금으로 학교를 지어 교육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지러운 조국의 현실에서 스스로 학교를 지어 우리 결의 인재를 키우고자 했던 조상들의 큰 뜻에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윤동주는 5학년 때 이미 새 명동이라는 월간 잡지를 발간하는 등 문학의 열정이 돋보였다고 합니다. 명동학교 출신들이 독립운동을 이끌어가자 일본군은 그 보복으로 1920년 학교를 불살라버렸습니다. 그 후 1922년 같은 자리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당시 용정의 동쪽에는 영국 언덕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영국이 관할하던 치외법권 지역이라 일제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곳에 캐나다 선교사들이 세운 은진중학교가 있었습니다. 윤동주는 중국 학교에 잠깐 다니다 은진중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은진중학교 선교사들은 조선의 독립에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우리말과 글을 지키며 민족의식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은진중학교 졸업 후 평양에 있는 숭실중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러나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자 윤동주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어렵게 들어간 학교에서 자퇴를 합니다. 용정에서 다시 선택한 학교는 광명중학교. 친일계 학교였지만 유일하게 5년제 정규학교였기 때문에 상급 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녀야 했습니다. 윤동주의 이런 날 시에는 당시 정문 돌기둥에 만주국 국기와 일장기가 걸려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일제의 야욕을 모두 잊은 듯 조선족 학생들의 배움터가 되었습니다. 용정중학교는 광명중, 은진중 등 6개 학교가 통폐합하여 1946년 세워졌습니다. 윤동주는 1945년 순국했기 때문에 용정중학교에 다닌 적이 없습니다. 많은 블로그에서 윤동주가 용정중학교에 다닌 것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바로잡습니다. 이후 연희 전문학교와 일본 리코대학, 도시샤 대학에서 공부를 이어갑니다. 문학은 민족의 세상에 기초해야 한다고 믿었기에 일제의 탄압에도 아름다운 한글로 시를 계속 썼습니다. 그리고 1945년 3월 한줌의 제가 되어 용정으로 돌아옵니다. (1945년 3월 6일) 윤동주의 생가에서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윤동주가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윤동주의 마지막을 알리게 됩니다. 여느 장례식과 다르게 앞서 소개한 두 시, 자화상, 새로운 길이 추모시로 낭독되었습니다. 두 시는 무거운 슬픔이 되어 시인 윤동주의 마지막을 고했습니다. 1943년 조선인 학생 민족주의 그룹 사건으로 붙잡혀 2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일본 정부 극비문서 특고 월보에 윤동주의 혐의는 조선 독립운동, 1945년 2월 16일 조국을 사랑한 죄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순국, 만 27년 2개월에 애달픈 생을 마감합니다. 아버지와 당숙은 후쿠오카로 가서 시신을 인도받아 화장합니다. 현에 탄 넓은 바다에 뿌리고 남은 채를 작은 그릇에 담아 용정 동산 중앙교회 묘지에 묻었습니다. 일제강점기, 탄압에도 한글로 시를 썼던 시인, 문학으로 저항 정신을 알리고자 했던 청년, 조국의 독립을 애타게 바랐던 사람,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노래했던 윤동주. 북간도 용정 하늘 아래 바람으로 머물다.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헌신을 한 윤동주 시인께 올립니다. 민족시인 윤동주의 흔적을 찾기 위해 윤동주의 생가, 다녔던 학교들과 묘소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책으로만 읽었을 때보다 실제로 방문했을 때 더 독립운동에 대해 잘 알게 되었습니다. 지켜주신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촬영은 2022년 8월에 하였고 아이폰 XR 기본 카메라를 사용했습니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필모라 11 정식 유료 버전을 사용했습니다.